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조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을 좋은 빛으로 채우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흔히 말하는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에 부대에 있었거든요. 이등병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산을 오르던 날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의 가파른 산이었어서 정말 바닥만 보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발견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몸의 그림자였거든요. 야간 행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어떤 빛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기했죠. 아니, 여기엔 조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몸에 그림자가 있지?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는 달에 의해서 그렇게나 내 그림자가 선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때만큼 밝은 달, 그러니까 달이 얼마나 밝은지를 느꼈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달이라는 존재 자체는 직접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은 태양빛에 반사된 존재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달이야말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간접 조명이라고요. 우리는 간접 조명이라고 하면 공간을 꾸며주는 하나의 어떤 작은 요소로서의 조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달 자체도 간접 조명이지만 이 제 대지를 그렇게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처럼 간접 조명이지만 그 공간에 비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광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직접 조명의 늪에 빠져서 모든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닥, 벽면을 직접 비춰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런 간접 조명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공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좋은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좋아하는 모든 것은 조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한 공간을 비추고자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화분 하나, 그림 하나, 어떠한 대상 하나 자체가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밝게 빛남으로써 공간이 따뜻하게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공간의 모습도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공간의 빛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에 직접 비추기보다 공간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더 강조해서 비추고 어떠한 부분을 비추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책장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에 조명을 주고 그 책장을 비춘다라고 하면 한쪽 벽면에 큰 책장 모양의 어떻게 보면 조명이 생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간에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계단을 비춤으로써 그 계단이 그 공간의 조명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공간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비추는 방식으로 간접 조명이 단순히 어떤 데코레이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비추기 위한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는 어떤 도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여러 요소의 경관 조명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조형물 하나가 빛난다는 것은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주변 공간들에 빛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직접 조명의 틀에서 벗어나서 빛이라는 존재, 조명이라는 존재를 넓고 크게 바라본다면 우리 공간은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빛으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것들도 보면 그 공간, 그 길을 직접 비추는 방식보다 간접 조명을 채택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사례들만 봐도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로등으로 그 길을 비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변의 벤치라든지 식물, 이런 주변의 여러 요소들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을 비춤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이 은은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도시적 관점에서나 우리 공간적 관점에서 다양한 간접 조명의 활용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빛의 어떤 특성들, 간접 조명의 역할들, 그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불을 켜면 혼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안이었죠. 어렸을 때 이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밤이 되면 책도 읽을 수 없고 장난감도 갖고 놀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조명을 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명을 켜려고 하면 아버지께 혼이 났죠. 자동차 안이 밝으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내가 어두워야지 바깥에 있는 빛들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는 공간은 단지 이동하기 위한 공간에 가까웠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실내 공간에 있던 어떤 조명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방등과 비슷한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 공간의 한가운데 설치돼서 전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밝힐 수 있는 존재였죠. 하지만 시대가 점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죠.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도 직접 조명을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공간에 숨겨져 있는 간접 조명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눈이 닿지 않는 어떤 발 아래라든지 센터페시아 옆면이라든지 창문 안쪽이라든지 이런 공간 곳곳에 숨겨져 있으면서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간접 조명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는 이전의 어떤 차라는 공간의 역할,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조명을 통해 느껴지는 이 공간감과 아늑함은 자동차라는 공간을 운전을 위한 공간에서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라는 공간이 우리 공간의 빛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분명히 우리는 운전이라는 행위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라는 공간은 이전에 단순하게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머물기 좋고 내가 그 공간에서 누리는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렇게 자동차의 실내 공간은 지금보다 더 아늑하고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우리의 공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사용되는 시기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빛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로 어떤 공간에 좋은 빛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간접 조명의 사용과 함께 공간에 더 좋은 빛을 채우는 또 한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천장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공간에 천장에 조명이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과연 이 공간에 천장에 조명이 있는 것이 원래부터 자연스러웠던, 당연했던 일이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인공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내 조명은 창에서 들어오는 이 측광의 빛이었을 겁니다. 옆에서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실내 공간의 빛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공간에서 램프라든지 양초라든지 이런 빛을 사용하게 됐었을 때도 그런 빛은 대부분 천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라든지 창가 같은 공간에 놓여 있었죠. 이유는 그 조명 자체가 그렇게 밝지 못한 조명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자리 가까운 데 있어야 됐던 것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전의 조명들이 계속해서 심지도 잘라줘야 되고 오일도 교체해줘야 되고 손이 많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손 근처, 눈 옆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빛은 그렇게 밝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근처에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중심 시야에 그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눈부심을 만드는 그런 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통해서 빛을 만드는 이 백열 전구의 발명부터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이 작은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옆에 두기에는 굉장히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중심 시야에 들어오는 책상 위 이런 데 두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빛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조명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램프의 효율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부시지 않게 이 빛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다양한 조명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 전기를 통한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전선이라는 어떤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 근처에 두기에 너무나 밝고 강했던 이 조명은 조명 기구와 함께 천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공간을 두루 밝힐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천장의 빛이라는 존재가 실내 공간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긴 인류의 오랜 역사, 또 공간의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사실 이 천장에 조명이 쫙 깔려있는 이 모습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모습들인 거죠. 이런 천장의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전선이라는 설비 자체를 천장 안쪽으로 숨길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공간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좋죠. 왜냐하면 별도의 어떤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바닥면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 천장 조명이 익숙하고 또 당연한 나머지 공간의 모든 빛을 천장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학교나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거 공간의 대부분의 빛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고 이제 건설을 하는 시공 안에서 모든 공간의 빛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천장의 빛만으로 공간의 모든 빛들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천장의 빛이 물론 효율적이고 또 넓은 면적에 빛을 고루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아쉬움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빛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연의 빛은 낮은 곳에서도 떴다가 높은 곳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천장에 고정된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쬐는 한 가지 형태만의 빛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빛 환경이 어떻게 보면 공간의 어떤 모습을 한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또한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빛은 우리의 얼굴 혹은 사물의 어떤 모습들을 그닥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조명 방식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빛은 그에 맞는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는 그런 그림자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방식의 빛 환경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천장의 빛들은 상황에 따라서 옮기거나 이동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침대를 두겠어. 그래서 천장 조명이 내 중심시야에 들어오니까 조명을 저쪽으로 옮기자 하는 것들이 사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한번 위치가 결정되면 어떤 가구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명기구로 옮기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 이 천장의 조명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업면의 경우에 충분한 조도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조도와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거리가 멀어지면 조도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멀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명이 있고 한 1m 거리에서 한 100룩스 정도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조명 빛 환경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거리가 2m로 늘어나게 되면 2배가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도는 100룩스에서 한 50룩스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문제는 이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추는 면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제곱해서 그러니까 4분의 1로 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2배로 늘면 조도는 4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1m에서 50cm로 거리를 줄였을 때 조도는 100에서 200으로 2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00룩스로 4배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책상을 원하는 만큼 어떤 밝기로 비춘다라고 했을 때 천장 조명으로 책상을 밝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펜던트라든지 스탠드 같이 조명의 높이 자체를 조절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훨씬 더 높은 조도 혹은 밝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거리와 조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높이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이 가진 어떤 단점, 마지막 한 가지는 생체 리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빛과 사람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우리의 몸의 어떤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교수인 이 앤드류 휘버먼 박사에 따르면 빛의 어떤 밝기, 색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빛의 높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오랜 시간 적응해오며 살아온 우리 인류 혹은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 있는 어떤 자연의 빛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실내 공간의 빛 환경은 기본적으로 저녁 시간에 많은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색온도, 그러니까 푸른빛이 적게 포함된 낮은 색온도의 빛을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생체 리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장 위의 조명보다 다양한 높이, 특히 눈보다 낮은 높이의 조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는 낮은 색온도의 낮은 높이의 그런 빛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우리 공간의 이 다양한 빛,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어울리는 빛은 자연의 빛을 닮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어두움을 밝히고
또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사실 이 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어떠한 빛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다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 눈 안에 여러 시세포들을 통해서 그 빛은 달리 작동하면서 우리의 뇌 안에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까지 관여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빛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간의 빛은 이전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빛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빛을 닮은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간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빛의 특성, 또 빛과 사람, 빛과 공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에 훨씬 더 쾌적하고 아늑하고 무엇보다 자연을 닮은 좋은 빛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사회의 관점으로 또 지구의 관점으로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